자, 임대차요. 1번 보면 임대차 계약에서 차임을 증액하지 않는다. 여기를 줄 거예요. 차임을 증액. 이런 봐봐요. 우리가 임대차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요, 차임을 증액 그러면 나쁜 거죠. 증액하지 않는다 그러면 좋은 거죠. 그래서 차임을 증액하지 않는다는 특약, 이것은 유효예요. 그런데 그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 측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 변경 줄 거예요. 사정 변경. 그럼 맨 끝에요,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원래는 증액을 금지하면 증액을 못 하는데요, 나중에요 증액할 수 있다. 2번요, 차임의 증액을 청구하였을 때 그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효력은 줄고요, 청구 시에 발생. 청구 시. 그럼 이건 뭐냐면요, 봐봐요. 우리가 차임의 증액을 청구하죠. 청구 앞에 무슨 말이 있어요? 증액이 있죠. 이것을 형성권이라고 그래요. 그럼 형성권은요, 일방적 의사표시죠.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안 받아? 안 받죠. 그렇기 때문에 청구 당시 증액되고 감액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은요,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를 불행하여 임차인이 목적물 사용 수익에 줄고요, 부분적으로 지장. 이럴 때 부분적으로 지장. 그러니까 3층 건물에 임대를 했는데 3층을 수리를 안 해줘서 1층, 2층밖에 사용하지 못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3층에 대한 뭐죠? 3층에 대한 차임은 지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지장의 한도 줄고요, 지장의 한도에서 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전부 지급을 거절할 수 없고요, 지장의 한도에서 거절한다 이 말이죠. 그 한도 내에서 이렇게. 자, 그러면 4번은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을 등기하기 전에 제3자가 토지에 관하여 물권 취득에 등기한 경우,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차인이 지상 건물을 등기하기 전 제3자가 토지에 관하여 물권 취득에 등기라면 지상 건물을 등기한 임차인은 제3자에 대해서 임대차의 효력을 말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이걸 한번 봐봐요. 자요, 이게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갑이 있고요, 여기 이제 을이 있잖아요. 토지요. 토지를 이렇게 보면요, 갑의 토지 위에요, 을이 이렇게 임차인이잖아요. 우리가 주택의 경우는 전입신고요, 상가의 경우는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대항력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토지 임대차는 등기하기 전에는 대항력이 없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을이요, 갑하고 계약을 하고 이월지를 계약을 하고 임차권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을이 등기를, 갑이 등기를 안 해준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에다가 을이요, 여기다 이렇게 건물을 지어요. 그래서 언제요? 2월 1일이요 건물을 짓고 여기에다가요 등기를 해요. 언제요? 3월 1일이요 등기하게 되면 이 건물에 대한 등기를 임대차 등기로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을은 언제부터 대항력이 있다? 3월 1일. 이게 622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다? 이 토지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죠. 언제 바뀌었냐? 4월 1일 날 바뀌었다. 그러면 임차인은 토지 양수량에 득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3월 15일 날이요, 3월 15일 날 갔다. 3월 1일이니까 2월 15일 2월 15일 날이요 만약에 등기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여기는 2월 15일이고 여기는 3월 1일이죠 그럼 누가 더 빨라요? 토지가 더 빠르죠. 그러면 토지 양수인에게 임차인은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언제 건물에 대해서 등기를 했느냐, 그 등기를 가지고 기준으로 따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여기요, 우리가 이제 어디로 보시면 여기 봐봐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차인이 지상 건물을 등기하기 전에 제3자가 토지에 대해서 물권 취득에 등기해요. 토지에다가. 여기를 보면 지상 건물을 등기하기 전 줄 거봐. 지상 건물을 등기하기 전. 그러면요, 임차권에 대항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대항력이 없다. 그 이후에 그 지상 건물을 등기했다, 나중에 등기했다 이 말이죠. 나중에. 그래서 나중에 등기해도 이미 토지가 양도된 상태에서 등기했죠. 그러면 토지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5번은요,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차임을 인상하고 줄고요, 상대방 누구죠? 임차인이죠. 임차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딱 거기요. 이 말의 뜻이 뭐예요? 그럼 이것은 임차인한테 유리해요, 불리해요? 불리하죠. 그래서 효력이 없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1번 이렇게요. 자, 38번은요 지상물 매수죠. 여기 한번 보죠.
우리가 이제 지상물 매수는 언제든지 시험이 나올 수 있죠. 예전에 참 중요해서 많이 나왔는데요. 요즘 최근에 좀 시험이 조금 안 나오고 있어요. 먼저 여기 이렇게 갑의 토지가 있죠. 갑의 토지 위에 을이 임차인이죠. 이 임차인이요, 여기다 건물을 짓고 건물에다 등기를 해. 방금 얘기했죠. 건물에다 등기하면 토지 임대차 등기한 것으로 봐준다 이 말이죠. 그 말은 임차인은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럼 여기서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상물이 현존하고요,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이 없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채무 불이행. 그래서 우리가 부속물 매수하고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의 공통은 채무 불이행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고 나서요, 여기 임차인이요, 뭘 한다? 임차인이 갱신을 청구해요. 갱신을 청구했는데 임대인이 노하죠. 그러면 여기서 뭐를 청구한다? 지상물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죠. 그러니까요, 임대차가 종료하고 지상 건물을 철거한다거나 지상물을 포기한다고 해도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임차인한테 불리하니까요. 그런데 만약에요, 여기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하죠. 해지 통고요. 해지 통고라면은 바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이때의 지상물은 무허가 건물, 미등기 건물이어도 되고요. 미등기. 그다음에 임대인의 동의를 불문하죠.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되면 그것은 부속물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경제적 가치가 있냐 없냐, 임대인한테 소용이 있냐 없냐 그걸 따지잖아요. 그다음에 이때의 지상물은요, 남의 땅에 걸쳐서 있으면 어떻게 돼? 이게 갑의 토지뿐만 아니라 A라는 사람의 토지 위에 걸쳐서 건물이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여기 이 부분이 구분 소유가 되면 이 부분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 우리 학원 건물처럼 이렇게 통건물로 되어 있죠. 이런 경우는요, 건물 전부에 대해서 매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매수죠. 매수니까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청구 당시 시가죠. 청구 당시 시가대로 매매계약이 성립하는데, 이때의 시가는 근저당권이 있다. 그러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피담보채권을 공제한다 안 한다? 공제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피담보채권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알겠죠? 왜요? 우리는 말했죠.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를 하죠. 그러면 저당권, 근저당권 말소 플러스 등기가 잔금하고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죠. 그러니까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여기에 만약에 있다 그러면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을 없앨 사람은 을이란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요, 원래 건물의 매매대금이 5억인데 저기에 저당권이 2억이 있다 이 말이죠. 2억. 그러면 어떻게 하냐? 5억에서 2억을 뺀 3억이 매매대금이 아니고 5억하고 그다음에 여기 을은 갑한테 5억을 주고, 아니 갑은 을한테 5억을 주고, 을은요 2억의 피담보 채권을 공제하고 등기를 해주면 되죠. 그러니까요, 여기서요 근저당권이 있어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액을 뭐죠? 매매대금에서 공제할 필요가 없고, 근저당권이 있어도 매수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상물 매수 청구에서는 항상 지상물 매수를 누가 청구하는 것이냐? 임대차 기간이 만료할 당시. 시험 본다고 하니까요, 안 보려고 일부러 안 들어나 봐요. 자요, 임대차 계약이 만료할 당시 어디요? 지상물 소유자, 지상물 소유자인 임차인이요. 지상물 소유자인 임차인이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차가 만료가 됐는데요, 만약에 이 사람이요 지상물을 제3자한테 처분하죠. 제3자한테 처분하면요 지상물 매수 청구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만료 당시 지상물 소유자인 임차인 청구예요. 그런데 만약에요 이렇게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요, 토지 소유자가 바뀐 거예요. 병한테요. 병한테 바뀌어 토지 소유자가. 그러면요 을은 병한테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으니까? 등기 대항력이 있으니까. 알겠죠? 대항력.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지상물 매수 청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한번 볼까요? 자요, 자 1번 봐봐.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가 종료하죠. 임차인이 그 지상에 현존하는 건물에, 여기 봐봐, 기간이 뭐가 됐죠? 여기 봐봐, 기간이 만료되죠. 지상물이 뭐라죠? 현존하죠. 현존. 알겠죠? 현존해야죠. 현존하면 매수 청구는 재판상, 재판 외에서, 재판 외에는 뭐죠? 말로. 보통은 지상물 매수 청구는 형성권이죠. 그러니까 의사 표시로 하죠. 그 의사 표시로 하는 것을 재판 외에서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2번은요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가 종료했죠. 차임 연체 등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여기 봐봐요. 여기 보면 뭐가 없어야 돼요? 채무 불이행이 없어야 돼. 채무 불이행.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안 되는 거 두 가지가 안 돼. 뭐가 안 된다? 지상물 매수 청구, 부속물 매수 청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죠. 그래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없다 이 말이고요. 3번은요, 임대인의 해지 통고 동의랍니다. 해지 통고. 임대인은 봐봐요. 여기 봐봐. 존속 기간에 정해이 없을 때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하죠. 그러면 해지를 통고했다. 그 말은 기간을 갱신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때는 바로 지상물. 그래서 봐봐.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니까. 지상물 매수에서는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갱신을 청구해야 된다. OX, X. 알겠죠? 갱신을 청구 안 해도 돼. 다 다음에 이렇게 나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갱신을 청구해야 된다. OX, O. 원래는 갱신을 청구해. 안 해주면 지상물 매수. 그런데 만약에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하면은 갱신 청구 없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차이를 잘 봐야 되겠죠. 별것도 아닌데요. 아시겠죠? 다시요. 임대인의 해지 통고라고 되어 있죠. 3번에.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이 건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먼저 갱신 청구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여기 한번 봐봐. 갱신 청구할 필요 없이 바로 그냥 지상물 매수로 만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4번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가 종료하죠. 줄곧 건축 허가를 받지 않는 건물, 이것을 뭐라 한다? 무허가 미등기 건물. 여기 봐봐요. 이때의 지상물은 무허가 미등기 건물을 불문하죠.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라도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5번은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에 여기요 근저당권이 근저당권이 설정돼도 인정이 된다. 이때 근저당권 봐. 근저당권이 설정돼도 인정이 되고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을 매매 등임에서 공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렇게. 알겠죠? 정답 몇 번이다? 5번이다 이렇게요. 자, 39번은요.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그 지상 건물이 임대인에게 줄곧 경제적 가치가 없다. 아까 말했죠? 경제적 가치가 없다. 임대인에게 소용이 없다. 그러든지 말든지 임대차가 종료하고 목적물이 현존하면 지상물 매수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3번은요, 2번은요. 임차인 소유 건물이 구분 소유의 객차가 되지 아니하고 줄곧 타인 토지에 걸쳐서 건립, 타인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 여기 한번 봐봐. 여기요 임대인의 토지하고 다른 사람 토지 위에 걸쳐서 건물이 있다 이 말이죠. 이때는 구분 소유의 객체가 되면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전부 매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전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되어 있으면 임차인의 건물 매수 청구는 허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3번은요, 지상물 매수 청구는 원칙적으로 줄곧 임차권 소멸 당시, 알죠? 임차권 소멸 당시 임대인을 상대로 하죠. 임대인을 상대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두 번째요, 임대차기 종료 후 임대인이 그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했죠. 중요한 키워드마다 뭐가 있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토지 양수인에게 지상물 매수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여기 한번 봐요. 여기 임차인이 토지를 빌리고 그 다음에 건물을 짓고 건물에 등기하면 건물에 대한 등기를 토지 임대차 등기로 봐준다. 그러면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다. 대항력이 있으니까, 대항력이 있고 임대차가 종료했는데 토지 소유자가 바뀌면 대항력이 있으니까 토지 소유 양수인에 대해서 지상물 매수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청구할 수 있다. 자, 4번은요. 토지의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해서 제기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확정 판결에 의해서 그 다음에 줄고 건물 철거가 집행되지 아니한 이상, 건물 철거가 집행되지 않으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참 무서운 제도죠. 봐봐요. 이런 우리가 보통 법을 모르는 사람은
건물을 철거하기로 했으면 건물을 철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보통 우리가 지상물 매수 청구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임차인이 임대라고 계약할 때 임대차가 종료하면 건물을 포기한다, 건물을 양도한다, 알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또 건물을 철거한다, 이런 합의를 했단 말이죠. 합의. 그런데 이런 합의는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보통은 의리가하고 그런 합의하면 을은 당연히 철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갑이 을을 상대로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하죠. 철거 소송을 제기하면 보통 을은 법원에 안 나타나. 왜요? 어차피 철거해야 되는데 개인이 만나면 철거해달라고 하고 돈 줄 거 봐가지고요, 무서워서 저 사람 안 보려고 안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몇 번 안 나오면, 2번 안 나오면 그냥 갑이 을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 을이 동의한 것으로 봐버려요. 그걸 의제자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2번 안 나오죠? 그러면 그냥 승낙한 것으로 봐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을이 갑이 승소를 하죠. 갑이 승소를 했는데 아직 철거 전이에요. 철거되기 전이죠. 그럼 여기서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말 아니에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봐봐요. 지상물 매수에서는 건물 철거는 언제까지 철거를 청구한다? 철거되기 전까지예요. 건물이 철거가 되기 전까지 매수를 청구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혹시 여러분 땅이 있다고 해서 땅을 그냥 놔두면 손해고, 좀 빌려줘가지고 돈이라도 몇 푼 좀 벌고 싶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땅 빌려주면 폐가 망신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큰일 나죠, 이게요. 지상 매수가요. 그래서 잘 해야 되고, 상대방하고요, 상당한 뭐가 있어야 돼? 상호 신뢰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없으면 사실은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요, 토지의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해서 제기한 토지 인도 및 철거 소송에서 패소했다. 임차인이 패소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철거해야 되는데 철거한다, 안 한다? 안 해도 된다. 철거가 되기 전까지 지상물 매수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5번이죠. 토지 임대차 기간 만료 시 임차인이 지상 건물을 양도 또는 철거하기로 하는 약정, 그런 약정은 임차인한테 불리하다, 유리하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답 몇 번이다? 2번 이렇게. 자요, 40번은요. 이제 부속물 매수 청구라고 되어 있나요? 자, 이제 부속물 매수 청구로 보면 이 부속물 매수는 부속물 매수 청구만 보고는 부속물 매수를 광의할 수 없어요. 알겠죠? 이거는 뭐하고 같이 연결된다? 항상 비용 상환 청구. 항상 뭐하고 연결된다? 비용 상환 청구라고 연결이 된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여기 이렇게요. 갑이 이렇게 있어. 갑의 토지 건물이 있고 을이 중축을 해요. 이 중축한 것이 여기서요, 독립성이 있느냐? 독립성. 그러면 뭐다? 이것은 부합이 아니다. 다른 말로 구성 부분이 아니다. 그럼 이것은 뭐다? 거래의 객체이다. 거래의 객체가 된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부속물이다. 이렇게 이것을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지금부터 이제 부속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이때의 부속물은 뭐다? 토지에는 안 돼. 토지는 안 되고 건물 기타 공작물에만 되는 것이고, 이때의 부속물은요,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를 해야 되고, 반드시 뭐가 없어야 돼? 채무 불이행이 없어야 돼. 매수죠, 형성권이고요. 부속물 매수 청구는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다. 원칙은 포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런데요, 차임 등을 현저하게 뭐한다? 저렴하게 해준다. 예를 들었어요, 지금 우리가 학원 같은 거 설치하는데 부속물이 뭐 얼마나 들겠어요? 이거 뭐 있는 거 설치하는 거죠. 카메라하고 뭐 이것도 다 설치가 얼마 안 된단 말이죠. 그걸 설치했는데 예를 들어 1,000이라고 해봐. 근데 5년 뒤에 하면 얼마나 되겠어? 200~300밖에 안 되겠죠, 가치가, 중고 가치가. 그런데요, 뭐를 한다? 얼마 안 되는데 이 여기서 학원에서요, 만약에 월세료가 500이다. 500이다 내가 250만 받겠다. 기간은 5년을 연장해 위했다. 5년을. 그러면 한 달에 250에 세이브죠. 그러면 1년이면 얼마죠? 2,500이죠. 그러면 5년이면 얼마죠? 5년이면 1억이 넘잖아요. 1억 2,500이죠. 그러니까 얼마가 돼? 이게 1,000만 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1억이 넘는 돈을 내가 세이브할 수 있잖아요. 그럼 임차인한테는 유리해요, 불리해요? 유리하죠. 그때 임차인은 지상물 부속물 매수를 포기하겠다, 괜찮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뭐라고 나온다? 현저하게 저렴했다, 이런 말이 나와. 아, 그러면 임차인한테 유리하다.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것을 알고 있어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부속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럼 여기서는요, 중축이죠. 중축한 것이 만약에 독립성이 없다. 그럼 어떡할까요?
독립성이 없다. 그러면 뭐다? 부합이다. 그럼 뭐다? 구성부분이다. 이렇게 구성부분이다. 이것은 뭐라 한다? 거래의 객체가 된다. 이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 비용 상환 청구권이다. 이렇게. 이것을 비용 상환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걸 비용 상환 청구권. 그럼요, 이 비용 상환 청구권은요, 그래서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뭐 할 수 있다?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임의 규정이니까 포기할 수 있고, 포기하면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유치권이 안 된다. 여러분, 이때의 비용 뭐죠? 이때의 비용은 필요비하고 뭐가 있다? 유익비가 있다. 유익비. 그래서 필요비는요, 필요비는 언제? 지출 즉시 청구할 수 있고요. 필요비와 유익비는요, 어떻게 한다? 그래서 기간이 종료가 돼야 돼요. 종료가 되고 반환하고 6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고요. 특히 이 유익비는 목적물을 계량하고 가치가 현존하면 누구의 선택이다? 회복자. 보통 회복자를 누구라고 한다? 소유자의 선택이다. 보통은 소유자가 회복자죠. 소유자의 선택. 그 다음에 이 유익비에 대한 상환기간을 뭐 할 수 있다? 허여할 수 있다. 연기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얘기하고요. 그런데 판례가 뭐라고 했냐면, 이 중추관 부분은 특별한 사정, 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독립성이 없다고 그랬어. 그럼 독립성이 없으면 무슨 문제다? 비용의 문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중축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합의를 했다 이 말이죠. 합의. 그럼요, 이때는요, 비용을 뭐 한 것이다? 포기한 것이다. 포기한 것이니까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임대차가 종료 후 원상복구하기로 약정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럼 원상복구했죠? 원상복구하기로 약정을 했다. 그런 경우는요, 이것도 비용을 뭐 한다? 포기한 것이다. 그러면서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유치권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 이 빨간 게 이게 시험에 또 잘 나와. 알죠? 그래서 부속물은 항상 부속물 그러면 독립성이 있고 부합이 아니고 구성부분이 아니다 이 말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채무불이행이 없어야 돼. 채무불이행. 임대인의 동의나 임대인한테 매수해야 돼. 원칙은 포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자, 지금 한번 볼까요? 자, 40번이요. 1번 보면 부속된 물건이 임차물의 구성부분 줄과 구성부분, 이런 구성부분이 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부합이다. 부합. 그걸 뭐다? 부속물이다. 비용이다. 이 말. 비용.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부속물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지금 뭐라고 돼 있죠? 여기요? 뭐라고 해서 구성부분은 부속물이 아니라고 돼 있죠? 여기 한번 봐봐. 여기 한번 보면 여기요. 여기 구성부분은 부속물이 아니다 이 말이죠. 구성부분은 뭐다? 비용의 문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정확하게 구조가 됐죠? 자, 2번 건물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적법하게 전대. 여러분, 적법의 전대는 적법의 전대는 동이 있는 전대차예요. 동이 있는 전대차. 여러분, 동이 있는 전대차에서 전차인은 부속물 매수, 지상물 매수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부속물 매수, 지상물 매수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3번은요, 건물의 임차인이 사용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 이런 항상 우리가 부속물은 뭐라고 했죠? 두 가지. 임대인의 동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 그래서 여기요, 임대인의 동의, 알겠죠? 그래서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이더라도 그 다음에 줄거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 이것을 뭐라고 한다? 사진관 영업시설. 사진관. 여러분, 사진관에 보면 조명시설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조명시설 같은 것은 누가 다 책임을 져야 돼요? 그건 자기 거잖아요. 그 사람만 쓸 수 있고, 우리가 일반 사무실에서 사진관 조명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그 사람만 위해서 존재하는 것, 그것은 부속물의 맨 끝에 부속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자, 4번은요, 임차인의 채무불이행 줄고. 그럼 채무불이행 그러면 절대로 부속물 매수, 지상물 매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5번은요, 차임이 시가보다 그 다음 줄고요, 파격적으로 저렴.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파격적으로 저렴하다 이 말은 뭐죠? 임차인에게 뭐하다?
유리하다. 임차인에게 유리하다. 그래서 부속물 매수 청구는 포기 동그라미 포기하는 건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약정 동그라미 포기 약정이죠. 약정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유효. 그래서 무효라고 할 수 있다. 틀렸죠. 정답 몇 번이다? 5번이다. 이렇게. 자, 41번 비용이죠. 똑같아. 봐봐. 여기 한번 봐봐. 우리가 지금 부속물을 봤잖아요. 부속물 이건 비용을 보는 거예요. 비용도 똑같아. 비용은 독립성이 없고 부합이고 구성부분이고 거래객체고, 임차인은 필요비를 청구해요. 봐봐. 임차인이 필요비를 청구한다고 하는 것은 누가 비용을 부담한다? 임대인이 필요비를 부담한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볼까요? 1번 건물의 임차인의 임대차 관계가 종료 시 건물을 원상복구 줄고 원상복구한다. 원상으로 복구하기로 약정을 했죠. 그러면 이것은 뭐다 써? 원상으로 복구 이퀄 비용 포기 이 말이죠. 비용 포기. 유치권 주장할 수가 없죠. 유치권 주장. 여기 한번 봐봐. 여기요. 여기 보면 임대차가 종료가 나서 원상 복구하기로 했죠. 원상 복구한다는 것은 비용을 포기한다 이 말이죠. 유치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요. 자, 2번요. 유익비의 경우 유익비 반환 의무자인 회복자 또는 임대인의 선택을 위하여 유익비는 실제로 지출한 비용 줄고 증가액 줄고 모두를 산정해야 돼. 이건 우리 시험에 아직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봐봐요. 유익비는 뭐죠? 지출 비용 또는 증가액 중에 하나를 회복자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럼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출 비용이 얼마인지 증가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선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택권을 주기 위해서 두 개를 다 계산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자, 3번은요. 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어 중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계속 줄고요. 중축한 부분 줄고, 우리 여러분요 중축 부분은 뭐라고 한다? 중축 부분. 중축 부분은 여기 봐봐. 여기 중축 부분은 중축이 있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독립성이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중축 부분은 비용의 문제예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중축한 부분을 임대인의 소유로 기속 거기까지 줄고 봐. 이것을 뭐란다? 비용 포기 이 말이죠. 다른 말로 뭐다? 유치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유치권이 없다. 그래서 임차인이 원상 회복을 면하는 대신 비용 투입의 변상이나 권리 주장을 포기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무효이다. OX X 포기죠. 비용 포기로서 유효이다 이렇게 하죠. 4번 필요비 및 유익비의 상환 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부터 몇 개월? 6개월이죠. 그런데 여기 봐봐요. 여기 보면 여기 한번 봐봐. 필요비는 지출 즉시도 청구할 수 있죠. 지출 즉시. 그래서는요 여기 원래 필요비와 유익비는 반환 후 6개월인데 여기 필요비 있죠. 필요비는요 전속 중이라도 청구. 지출 즉시란 말은 임대차가 전속 중이라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5번 유익비가 먼저 유익비.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투입한 비용이고, 필요비는 임차물의 보존을 위해서 보존. 그다음에 유익비는요 객관적 가치를 증가 이렇게. 그래서 이 말은 맞는 말이죠. 알겠죠? 정답 몇 번이다? 몇 번? 3번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증금이죠. 그럼요 우리가 이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있잖아요. 보증금이 의외로 시험에 조금 요즘 최근에요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봐. 일단 이러면요 두 가지를 딱 조심해. 뭐냐? 봐. 전속 중이다. 우리가 지금 임대차가 전속 중인데 연체 차임이나 채무 불이행이 있어. 전속 중인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지금 현재가 전속 중이죠. 그랬을 때는 연체 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보증금에서 공제하라고 할 수가 없다. 이게 중요해. 알겠죠? 그러면 보증금에서 공제한다. 그것은 임대인의 권리이지 임차인의 권리가 아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임대차가 종료가 되면 어떻게 종료가 되면은 건물을 명도받을 때까지 발생한 모든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가 동시행해요. 그러니까 이때 모든이라는 것은 뭐냐면, 만약에요 이 사람이 원상복구를 안 하죠. 그럼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까지 빼내는 것이고, 원상복구 안 하니까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죠.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 비용 나와 안 나와?
나오죠. 소송 비용 공제한 것도 거기에 다 소송 비용도 다 들어가. 그게 다 공제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것저것 다 공제가 나머지. 그다음에요. 맨 처음에는요. 이 사람이 월세를 잘 냈어요. 그런데요. 저쪽에서요. 임차인의 채권자가 보증금에 압류가 딱 들어오죠. 압류가 딱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임차인이 보증금을 안 버죠. 월세를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압류가 딱 들어오면서 저쪽에서 나한테 임대인한테 임대차가 끝나면 임차인한테 지급할 보증금 1억 원을 나한테 달라 이렇게 얘기해. 압류가 딱 들어와서 알았다고 했어요. 1억 주겠다고. 그랬는데 임차인이 그때부터 월세를 안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끝날 때까지 6개월이 지나가지고 600만 원의 월세가 미납이 됐어.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1억을 준다고 했죠? 필요 없어. 무조건 임대차, 즉 임차인한테 건물을 넘겨받을 때까지 발생한 모든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를 주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모든 채권. 그런데 봐봐요. 건물주가 바뀌었어. 건물주가 바뀌었는데요.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임대인과 관계에서 월세를요. 두 달 상가인데 상가인데 2번 연체했어. 건물주가 바뀌고 나서 새로운 건물주한테 2번 또 연체했어. 그러면 모두 몇 번 연체한 꼴이다? 몇 번? 2번 연체한 꼴이다. 2번 연체한 꼴이다. 알겠죠? 왜요? 우리가 차임은 채권이죠. 채권은 누구하고 특정인과 특정인이죠. 2번은 종전하고 2번은 새로운 사람하고. 그리고 우리가 상가에서는 몇 기의 차임에게 달해야 되죠? 3기 차임에게 달해야 되죠. 3기. 알겠죠? 그래서 3기 차임에게 달하도록 이렇게. 그래서 아직은 몇 번이다? 2번.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런 것을 알면서 지금부터 한번 보시면, 자 42번의 1번이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목적물이 임대인에게 명도되지 않았다. 명도되지 않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임차인은 보증금이 있다고 해서 차임의 지급을, 연체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인가 말 것인가. 누구의 권리이다? 임대인, 임차인의 권리는 아니다. 2번.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함에 있어서 임대인이 아무런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채 채권 양도를 승낙을 했다. 여기 봐봐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채권을 임차인이 채권을 병한테 양도하면서 기간이 끝나면 1억 원을 병한테 주라겠단 말이죠. 양도가 딱 되니까 이놈이 그때부터 월세를 안 내는 거예요. 그러면 양도 통지를 할 때는 1억이었지만 이 사람이 이제 기간이 끝날 때는 9천만 원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1억을 준다, 9천만 준다. 9천만 준다. 아시겠죠? 9천만. 그래서 임차 목적물을 개축하는 등으로 하여 임차인이 부담하는 원상 복구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액은 반환할 보증금에서 당연히 말할 수 있다. 공제할 수 있다. 필요 없어. 무슨 약속이 뭐고 필요 없어. 목적물을 인도받을 때까지 발생한 모든 채권을 공제. 알겠죠? 자 5번. 임대차 계약의 존속 중에도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보증금으로 차임에 뭐할 수 있고 충당할 수 있고, 임차인은 임대인의 연체 차임 청구에 대해서 보증금으로 충당할 것을 말할 수 없다. 항변할 수 없다. 봐봐요. 임대인은 줄고 임대인은 충당할 수 있고 줄고 권리 이 말이죠. 권리. 임차인은 줄고 항변할 수 없다. 충당하라고 항변할 수 없다. 권리가 아니다. 이 말. 권리가 아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을 공제할 것인가 말 것인가 권리이다. 알겠죠? 그런데 임차인은 권리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아직 안 했어요? 죄송해요. 자 4번요. 임대 보증금이 지급된 임대차 계약에서 차임 채권에 관하여 추심 명령이 송달된 경우 당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줄고 반환될 때까지, 물건을 반환할 때까지 추심되지 않는 잔존 차임 채권 상당액도 보증금에서 당연히 뭐가 된다? 공제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걸 막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보증금에서는 모든 거 공제하고 남은 거 무조건 준다. 알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5번.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죠? 임차 목적물 명도하고 보증금에서 그때까지 생긴 모든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그런데 여기서요, 임차권 등기 명령의 경우는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의 경우는 동시행이 아니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2번이에요? 2번? 오케이. 자, 임차권의 양도 전대죠? 자, 지금부터
우리가 임차권 양도와 전대는 간단한데요. 우리가 동이 있는 것은 시험에 잘 안, 동이 있는 것하고 동이 없는 것 중에서 동이 있는 것이 3번 나오면 동이 없는 것은 5번 나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동이 있는 것을 잠깐 먼저 보면, 동이 있는 것은 갑이죠. 갑이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이고 병이 전차인이죠. 이것을 원 임대차라고 하고 이거는 전대차다 이렇게요. 이 전대차는 무조건 유효가 돼. 임대인의 동의가 있든 없든. 만약에 임대인이 여기서요 전대차를 주는 것은 동의라죠. 동의라면은 전차인은 임대인한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동의 있는 전대차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지금 을이 병한테 준 거 동의했죠. 그런데 만약에 갑하고 을하고 끝나요. 그러면 을하고 병하고 끝나면 병은 누구한테 집을 줘야 되죠? 을한테요. 을은 누구한테 줘야죠? 갑한테요. 그런데요 갑이 그냥 병한테 주면 되지. 임대차하고 전대차가 둘 다 끝났어. 그러면 병이 집을 을한테 줬다가 을이 또 갑한테 주면 얼마나 복잡해요. 그냥 바로 그냥 병이 갑한테 가서 키 주면 되죠.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사람이 동의했죠. 동의 후에요 갑과 을 간의 합의로 임대차, 갑과 을이 임대차가 해지가 되죠. 해지. 갑과 을 간의 합의로. 그래도 전차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알겠죠?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뭐냐면 동이 있는 경우는 임대인하고 전차인하고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우리가 동의를 했다 해가지고 전대차 주는 거 동의를 했다 해서 갑하고 병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갑하고 을하고 갑과 병 간에 임대차 계약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요 병은 갑에게 권리는 주장을 못해. 그러니까요 이 건물이 비가 샌다 수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의무는 있죠. 의무는 뭐다? 차임을 지급할 의무는 있죠. 그러니까요 원래 을이 병한테 월세를 받아서 갑한테 줘야 되는데 자기는 월세를 받고 갑한테는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 뭐라 한다? 병한테 다음 달 월세를 나한테 줘. 그러면 그 월세를 을한테 주지 않고 누구한테 주면 된다? 갑한테 주면 된다. 또요 이럴 때는 무슨 매수 청구가 있다? 부속물 매수하고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있다. 동의가 있을 때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동의 없는 것을 한번 보죠. 동의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 동의 없는 경우는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고 병이 있죠. 여러분 원 임대차가 있고 전대차가 이렇게 있죠. 전대차는 동의가 없어도 유효이다. 이게 중요해요. 동의가 없어도 유효가 돼. 왜요? 특정인과 특정이니까. 그런데 갑에 동의가 없어? 동의가 없죠. 그러면 전대차를 가지고 갑에게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단 말은 병이 갑의 집에 가서 잠을 자죠. 그러면 그것은 적법 점유다, 불법 점유다, 불법 점유이다. 불법 점유다.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봐봐요. 동의가 없는 경우는 갑하고 병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죠. 동의가 없으니까. 그럼 동의가 없는 것은 갑이 을한테 해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만약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해지를 안 했을 때가 중요해. 해지를 안 했다는 것은 임대차가 지금 존속 중이다 이 말이잖아요. 이렇게 존속 중일 때는 갑은 을에게 뭐라 할 수 있다? 차임을 청구할 수 있죠. 그럼 차임을 청구하는 것은 갑은 손해가 있다 없다? 손해가 없죠. 그래서 손해가 없으니까요 아직 존속 중일 때는 갑은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없다. 이게 아주 중요해. 그런데요 우리가 동의가 없으면 대항을 못 하잖아요. 동의가 없어도 대항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대항할 수 있다. 언제요? 을하고 병이 부부야. 을과 병이 부부로서 공동으로 가구점을 경영을 했을 때 이 말이죠. 갑의 집에서. 그러면 을과 병이 부부로서 갑의 집에서 가구점을 경영했다고 하는 것은 갑은 그러면 그런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것을 우리 뭐다? 갑에 대해서 배신적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을이요 자기 차한테요 와이프한테요 전대차 계약서를 쓰고 갑한테 묻지도 않고 다른 데로 가가지고 또 가구점을 하나 더 경영한단 말이죠. 이런 경우 설령 을 앞으로 계약서가 쓰여있던 병한테 쓰여있던 갑의 입장에 봤을 때는 큰 문제가 돼 안 돼? 안 되고 어차피 이 가구점은 을만 혼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갑, 을, 병하고 같이 운영했었고 그때도 갑은 다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그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서가 을 앞으로 쓰여있던 병 앞으로 쓰여있던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뭐란다? 배신적 행위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배신적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럼 볼까요? 자,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죠. 1번. 임차물이 전대된 후 그 임대차 및 전대차 기간이 모두 만료가 되죠. 그럼 전차인이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직접 명도, 여기 한번 봐봐. 여기요, 병이요. 원래는 을이 갑한테 이래야 되죠. 그런데 병이 갑에게 직접 반환한다 이 말이죠. 그래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아무튼 최종적으로 건물이 누구 손 안에 있으면 돼? 갑. 알겠죠? 그것을 얘기하죠. 된다. 그래서 그래서 의무를 면한다 이렇게요. 2번.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하죠. 동의 없이 전대. 전대 동람이 유효. 전대차는 여기 봐봐. 동의가 없어도 전대차는 유효이다. 알겠죠?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랬죠? 여기요. 배신적 행위가 아니라면 동의가 없어도 임대인에게 말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여기 임대인의 당해행위가 임차인의 당해행위가 줄과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볼 수 없는 사정. 이게 바로 뭐죠? 배신적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이게 뭐요? 부부가 공동으로 가구점을 경영했다. 뭐라고? 부부가 공동으로 가구점을 경영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임대인의 해지권은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알겠죠? 해지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3번. 임차인은 임대인 을의 건물 첨부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갑이 을의 동의 없이 위 건물 첨부를 전대했다. 위 건물 첨부를. 그러면 전차인은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 봐봐요. 임차인 갑은 임대인 을과 건물 첨부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갑이 을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병에게 전대를 했잖아요. 그러면 전차인은 을에게 대항할 수 없죠. 왜 전부를 전대했다고 나오냐? 만약에요, 건물의 소부분을 전대를 주죠. 그때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요, 여기 보면 전부를 전대했다 이 말은 건물의 소부분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동의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 있어야 되죠. 동의가 없다? 해지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전차인은 대항할 수 없죠. 4번. 임차권 양도에 관한 임대인의 동의 여부 및 임대차 재계약 여부에 대한 설명도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죠. 그러면 기망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전대차나 임차권을 양도하면서 임대인이요 다시 계약을 연장해 줄 것인지 재계약을 해 줄 것인지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하죠. 왜냐하면 전차인이 들어왔는데 3개월 만에 쫓겨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한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우리 보면 보통 뭐라고 하죠? 아, 집주인이요 착해가지고요 다 돼요. 아, 내가 묻지 않아도 그 사람 원래 착해요, 다 돼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막상 와서 얘기했더니 우리는 그렇지 않는데 우리 이거 재건축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는 뭐가 될 수 있다? 기망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5번은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임차권을 전대를 했다. 그러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전차인인 제3자에게 불법 점유를 이유로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왜 없죠? 왜 없다고 그랬죠? 응? 여기 지금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지금 보면 뭐라고 됐냐면 여기 전대차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 줄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 줄고. 그럼 임대차가 종료되지 않으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뭐를 청구한다? 차임을 청구. 그러면 임대인은 손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불법 점유자에 해당하는 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래서 20회하고 29회에 나왔죠. 최근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44번은요. 임차인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어 임대인이 임차 목적물의 인도와 연체 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줄과 소송비용. 아까 말했죠? 소송비용들도 당연히 보증금에서만 한다. 공제가 돼. 아시겠죠? 공제할 수 없다. 1번 틀렸죠. 2번. 임대차 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원상 회복 의무에 임차 건물 부분에서 영업허가에 대한 출고, 폐업 신고 절차는 이에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당연히 포함된다. 그래서 원상 회복 의무에 그 다음에 출고 폐업
신고 절차 이행 의무도 당연히 포함된다. 2번도 틀렸죠? 자, 3번 임대차 계약에 기한 보증금 및 임료의 지급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임차인. 왜 그래요? 여기 봐봐. 여기요 보증금 있죠. 우리는 원칙적으로 임대차는 보증금이 있어야 돼? 없어도 돼? 없어도 되죠. 그런데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 그럼 보증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단 말은 자기가 그러면 보증금을 줬다고 하는 것이 뭐가 돼야 돼? 증명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요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뭐를 반드시 지급해야 돼? 차임. 그래서 차임을 지급했다. 임차인이 증명한다. 또 하나가 있지. 임차인 증명이고 뭐가 있어? 또 하나가 있어. 화재의 원인이 불명일 경우, 화재 원인이 불명일 경우 이 말이죠. 그래서 화재 원인이 불명이야. 그랬을 때는 그것은 누가 입증한다? 임차인. 왜요? 임차인은 물건을 잘 보관했다가 그것을 임대인에게 반환할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이런 말이죠. 자, 4번 부동산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의 양도에 대해서 임대인이 아무런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채 이를 승낙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대인은 양수인에게 반환할 때 뭐라 할 때 반환할 임대차 보증금에서 임대차 목적물 줄고 원상 복구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당연히 임할 수 있다. 공제할 수 있다. 당연히 공제. 자, 그 다음에 5번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임차권 양도도 임차권 양도는 그래야 되겠네요. 임차인과 양수인 사이에서는 뭐가 된다? 유효. 우리가요 동의가 있든 없든 임차권의 양도는 유효하고 단지 임대인에게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알겠죠? 그래서 그럼요 1번에요 소송 비용은 당연히 공제되고요. 자, 2번에요 영업허가에 대한 폐업신고죠. 폐업신고도 이에 포함을 해. 그래서 1번과 2번 이렇게. 알겠죠? 뭐라고? 뭐가? 임대차 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에 임차 건물 보면서 영업허가에 대한 폐업신고죠. 폐업신고 절차 이행 의무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우리가요 상가 있죠. 상가. 아, 거기는 반대하고 있어? 아, 여기 지금 내가 수정을 했는데 여기가 수정이 안 됐어요. 알겠죠? 그래서 거기는 포함된다고 돼 있어요. 원본에는 맞아요. 그럼 포함되지 않냐 틀렸어. 알겠죠? 포함된다 그래. 포함된다. 무슨 알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상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요 만약에요 상가에서 보증금하고 권리금을 딱 줬는데 임차인이 뭐라 가지고 가면서 폐업 신고하고 갈게요 그렇게 하죠. 그러다가요 여기저기 전화 받고 집에 가버리잖아요. 그러면요 골치 아파. 그 사람 데려와. 그러면 뭐가 안 돼요? 나중에 사업자 등록을 할 때 다시 등록할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죠. 그러면 새롭게 들어온 사람이 권리금 주고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상가에서는 몇 가지가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있어. 폐업신고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우리는 그냥 적당히 하겠지. 그러니까 믿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절대로 안 되고 폐업신고하고 오라게 해야 돼. 그래서 잔금을 주든지 권리금을 주든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이러면요 오수분담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만약에 식당이다. 원래는 그냥 일반 건물인데 식당으로 쓴단 말이죠. 그래서 일정 평수 이상이고, 그럼 오수분담금 같은 경우는 1년 지나면 보통 한 2, 3천씩 나올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있잖아요. 그걸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 그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상가를 할 때요 어떻게 계산하고 어떻게 찾아서 하는지 각 지자체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큰일 날 수 있어. 알겠죠? 보통의 경우는 건물주가 이런 신축 건물은 다 건물주가 다 부담하게 돼가지고 다 설계가 돼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 지금도 여기도 뭐 보면은 김밥집 조그만 거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지금 여기 위에 지금 어디가 있어? 지금 쿠쿠 있죠? 저런 데는 반드시요 분담금 같은 거 낸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분담금은 거의 1년이요 한 2, 3천만 원씩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된단 말이죠. 하수시설 있죠? 하수시설 이용해. 왜냐하면 하수가 그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 하수시설 가가지고 이게 모여가지고 가가지고 또 거기에서 또 정화를 해가지고 이 분리제가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당연히요. 그러니까 이 비용에 대해서 부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 나중에요 이것은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하는 그것을 실제로 찾아가지고 그것을 지자체에요 어느 시면 시, 구면 구, 그 지자체마다 가격대가 다 달라요. 알죠? 크게 나는 데는 되게 크게 나. 포항 같은 데는 되게 또 크고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해요. 상가에서는. 그런데 그걸 모르고 만약에 임대를 줬는데 나중에 끝나고
계약 끝나고 갔는데 나중에 나와가지고요 누가 부담하니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됐죠? 아무튼 시작이 합격이에요. 아무튼 나 아니면 합격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나만 합격하면 돼. 알았죠? 나 아니면 합격할 사람이 없다잖아요. 나 아니면. 그러면 나만 합격하면 돼. 무슨 말이겠죠? 아무튼요 10월 31일은요 핸드폰이 켜져 있어야 돼, 꺼져 있어야 돼? 켜져 있어야 돼, 켜져 있어야 돼. 알겠죠? 알겠죠? 잠깐 쉬었다가요 우리가 다른 가도록 하겠습니다.